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LG그룹 계열사인 S&I 코퍼레이션에서는 건설사업부에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 예정인 분들 가운데 토익 600점, 신 HSK 4급 210점, 또 JPT 600점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보유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4월 14일 밤 11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SM상선에서는 기계와 전기 부문에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은 무관하고요. 기계와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우대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4월 14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HDC 현대 EP에서는 경영기획과 제품개발, PS 연구 부문에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석유 화학업체에서 경력을 쌓은 분들, 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능통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4월 14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건설에서는 건축과 설계관리, 품질환경, 도시정비 부문에 경력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으로 관련 학과 전공자 가운데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3년 이상 쌓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1부에서는요, 해외 취업과 또 인턴십 전문 기업 단잡의 오형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주에 처음 나오셔서 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요즘은 해외 취업 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려고 한다. 그 정도로 좀 관심이 뜨겁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또 얼마 전에 이 해외 취업 10명 중에 8명이 해외 취업을 할 생각 있다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한 취업 정보 사이트가 구직자 346명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의향이 있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79.5%가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들 중에 실제로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46.9%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외 취업을 그럼 원하는 이유는 뭘까? 이유를 보니까 언어와 글로벌 경험이 가장 많았고요. 너무 어려운 국내 취업, 그리고 좀 높은 급여 수준, 이 높은 급여 수준을 이유로 답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외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워라밸 등 기업 문화나 아니면 넓어진 해외 취업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해외 취업을 할 때 좀 국가별로 좀 선호도도 상이할 것 같은데요. 주로 좀 어떤 국가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해외 취업을 원한 국가로 가장 많았던 1위는 미국이 46.9%, 네. 9%였고요. 이어서 일본, 캐나다, 베트남, 호주,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해외 취업 국가 가운데 미국에 대한 선호가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최근 국내 기업의 어떤 진출이 좀 늘어난 베트남이 상위권에 있었다는 것도 좀 눈길을 끌만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이 막연한 기대보다는 보다 좀 명확하게 현실을 좀 직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해외 취업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기대치를 낮춰라. 성공이 아닌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좀 알아봤었고요. 네. 오늘은 그에 이어서 한 번의 도전에 모든 것을 걸지는 말아라. 긍정적인 사고로 임해라. 해외 취업의 핵심은 자신감이다. 도전은 기회이지만 도전에는 리스크가 따름을 잊지 말아라. 스토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과잉 근심은 노, 걱정도 순서가 있다. 일단 행동하라. 행동하라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가 이제 한 번의 도전에 모든 것을 걸지 마라였는데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좀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으로 네. 굉장히 이 한 번의 도전이 원하고 꿈꾸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이뤄내야만 한다라는 중압감을 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뭐 일례를 들면 내가 그 나라에 취업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영주권자 어떤 네.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버릴 경험은 없고 굉장히 중요한 그 커리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마 그 아나운서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예.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정도는 최소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이게 하루에 5시간만 계산을 하더라도 좋기 5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커리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견뎌야 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인 네. 것 같고, 네. 어쨌든 왕관을 쓰려 한다면 당연히 그 무게를 견딜 각오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네. 다섯 번째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긍정적인 사고로 임하라입니다. 특히나 좀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하시거나 해외 취업을 하셨을 때 네.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긍정적 사고가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매사에 긍정적으로 원하는 사람하고 그 반대의 사람하고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처음은 시작은 같았을지라도 끝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데요. 실제 이 부정적인 사고들이 보통은 인터넷을 서치하시면서 또 그러다 보니 걱정이 생기면서 네. 거기에서 기인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좀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셨던 분들은 그 분야에 결국에는 탑까지 오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 중에는 좀 중도에 포기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보는데요. 그럼 어떤 부정적인 사례들이 가장 좀 많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좀 너무 낮은 것 같다. 예. 그리고 근무 시간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해외 취업은 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긴 것 같다. 세금이 너무 비싸다. 아니면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환경이 좀 열악한 것 같다. 네. 예,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좀 이러한 사고들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지금 미약하지만 나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나한테도 나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요. 긍정적인 사고로 임하시게 되면 되게 감사할 일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긍정적인 사고라는 게 자세를 또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자세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떤 부분을 좀 유념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땐? 일단 이렇게 해외 취업을 하시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 20세, 30세, 심지어는 뭐 40세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그런 우리나라의 사고나 문화에 좀 젖어 계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우리나라식 사고나 어떤 그 일례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이 정문화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일일이 챙겨주고 나를 좀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마에 갔으니 로마의 법을 따를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같은 환경, 같은 업무, 그리고 같은 급여, 같은 동료와 일을 하지만 피드백이 긍정적인 분도 계시고 부정적인 분도 계세요. 네. 사실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다녀와도요, 조금 그 피드백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뭐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넘기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좀 그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임하면 되게 감사하게 되고 그 작은 감사가 또 큰 감사를 부릅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도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배울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마인드는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나의 그 상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낳게 되고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열정도 있는 법인 것 같고요. 또 긍정적인 사고와 열정은 상호 시너지를 내게 되어 있죠. 이 시너지가 결국 성공의 어떤 디딤돌이 되어주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사고, 또 긍정적인 자세를 좀 계속해서 이어나가다 보면 이 6번째 항목이랑도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감. 해외 취업의 핵심은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감은 좀 적극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반면에요. 자신감이 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비춰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하지만 주의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되 겸손해야 되겠고, 겸손하지만 지나치게 겸손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어줍지 않은 자신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히려 이것은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감을 갖되 그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한 자신감이라는 게 참 어려운 어렵네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해외 취업과 인턴십 전문 기업이죠. 단잡의 오형수 대표님과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7번째입니다. 도전은 곧 기회이지만 리스크가 따른다. 이걸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신데 이건 좀 어떤 뜻일까요? 사실 이게 리스크일까라는 생각도 해는 보는데요. 어쨌든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해외 취업이라는 도전을 하면서 모든 것을 좀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개런티 받으려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인턴십이나 또는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후에 반드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형태의 개런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근무 평가를 통해서 고용주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해외 취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좀 확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좀 해외 취업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그 개런티가 안 되는 부분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도전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업무의 깊이는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 어떤 포지션도 좀 변경될 수 있고, 또 이런 기회가 도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도전은 또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잊지 않으신다면 리스크가 곧 리스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말씀하신 리스크 말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좀 자세로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함께 해주시죠. 네,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속도보다는 좀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방향이 명확하면 좀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에 저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찍어주면 길을 조금 잘못 들어도 또는 그 제대로 된 길을 안내를 해줘서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원했던 목적지에 다다르는 이치, 이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직선 코스가 반드시 지름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때로는 우회로가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좀 그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너무 발목이 잡혀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도전인데도 멈칫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자세 8번째죠. 스토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인데요. 스토리 포트폴리오, 이건 뭘까요, 일단? 일단 포트폴리오 하면 아나운서님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 예술 관련의 어떤 그쵸? 네, 네. 본인의 그런 작업한 결과물을 좀 모아놓은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뭐 디자인 계열 또는 뭐 IT 계열 아니면 이제 또 아나운서님처럼 그렇게 방송한 이력들을 모으는 약간 이런 쪽들이 다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결국에 모아지면 퍼스널 브랜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또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는 작던 크던 어떠한 성과들을 냈었다라는 것들을 좀 요즘에는 그 온라인에 뭐 블로그라든지 또는 그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쉽게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면 서류 전형에서도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짧은 면접을 통해서 다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을 좀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최고의 스펙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이야기들로 만들어진 결국 스토리에 관한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토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서 또 해외 취업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보통 이제 스토리 포트폴리오의 가장 그 좋은 방법은 블로그인 것 같아요. 네.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블로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자신의 어떤 그 관심 분야라든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관심 분야에 대한 그 프로페셔널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독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한 인터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실제 경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실 기록하지 않으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 되게 많이 쓰죠. 적자생존. 적지 않으면 네. 안 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 그 블로그에 이유님을 보니까 대학교 때부터 와인에 대한 그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그것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신 분인데요. 각종 와인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해서 자기가 어떠한 것을 느꼈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무엇을 개선했으면 좋겠고 또 관련된 책들에 대한 후기들을 굉장히 많이 블로그에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의 블로그를 이렇게 처음부터 좀 많이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지향점이 좀 명확하게 보였고요.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구나라는 것들을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블로그와 같은 스토리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번째 항목이죠. 과잉 근심은 노, 걱정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걱정도 순서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걱정들을 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해외 취업을 이거 뭐 국내 취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튼 해외 취업을 하시면서 조금 걱정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아직은 취업이 될까 안 될까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 취업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가장 먼저 하시는 고민, 집. 과연 나는 집을 구할 벌써부터 네. 취업이 되지도 않았는데. 네, 취업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집은 네. 구할 수 있는 건지 어. 그 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건지 네. 가면 뭐 친구들이 있을지 뭐 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본인 살 집 한 칸 정도는 분명히 제가라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이렇게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 분들의 마음을 이해도 하기는 하는데 여튼 집을 잘 구할 수 있을지 뭐 회사가 나를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해고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이 급여로 현지에 가서 잘 생활은 할 수 있을까? 취업이 된 후에 해도 좀 늦지 않는 그런 걱정들을 너무 앞서서 미리 하시는 경우들이 진짜 많고요. 네. 이 점이 사실 또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기도 합니다. 이 업무가 나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 회사가 나와 맞을지 안 맞을지, 직장 동료들은 과연 괜찮은 사람들일까? 뭐 내가 가서 생활하는 그 지역은 좀 환경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일까? 좀 이런 걱정을 부르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되게 이렇게 위축감이 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낮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되게 도전하는 그런 마인드가 강했었는데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나.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좀 순서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이죠. 일단 행동하라. 너무 막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느라 행동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저질러 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근데 꼭 그 결단이 빠르고 행동이 조금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신중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꼭 네. 생각을 오래 해야만 깊이 있는 생각인 거고 고민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 찰스 앤디의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일단 행동하고 경험하고 질문하고 다시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할지를 알 수 있다. 정체성이 완성된다는 것은 직접 부딪혀 많은 가능성들을 좀 탐험해 본 이후다라는 이야기가 보이는데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됐고요. 일단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또 진정 어떤 일에 재능이 있는지를 끝끝내 모르고 죽는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행동을 주저하는 이유들은 좀 그럼 뭘까? 일단 언어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근데 그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정도의 좀 차이가 있을 거는 같은데요. 그 언어 준비에 대한 좀 부족함을 느껴서 또는 뭐 아직은 그 직무 역량에 필요한 그런 그 스킬들을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걱정들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도 행동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무엇을 또 더 개선해야 되는지를 일단 시작을 해봐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만으로는 절대 바뀌는 게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의 상황이 안정됐다라고 나름은 생각하셔서 이거를 과감히 놓지도 못하는데 또 해외 취업에 대한 어떤 그 동경과 미련을 포기도 못한다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몇 년의 시간이 휘리릭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 먹었다면 행동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분들 대부분이 주변에서든지 어떻게 좀 해외 취업에 관련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다가 또 말고 또 국내 취업을 또 준비를 해보다가 또 해외 취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딱 정보를 좀 얻거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저와 같은 해외 취업 분야에 있어서 조금 다년간 오래 일했던 그런 전문가들 또는 네. 전문 회사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또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해외 취업 사이트 월드잡 네. 같은 사이트들을 통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와 정보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겠고요. 월드잡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한 정보들을 나열을 하면서 또 그 해당 국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조언이 되질까 않을까 싶고요.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인터넷에 서치를 하는 거는 사실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요. 네. 보통 글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가 막 뭔가 좋을 때, 막 만족스러울 때 글을 쓰진 않거든요. 그렇죠. 되게 예. 부정적일 때 뭔가 이 화를 표현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 어떤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네. 좀 글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의 사례들이 다 나쁘고 뭐 정확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인터넷의 사례들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상담을 해 오시면 그러한 사례들을 먼저 본인이 다 꺼내세요. 네.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 이거는 이렇던데요, 저거는 저렇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드려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라면 굳이 전문가를 찾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터넷 검색만 믿고 너무 속단하지 말 것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삶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익숙한 나하고의 결별이라고 하는데요. 얻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또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할 거고요. 때로는 불편함 속으로 좀 과감히 스스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좀 익숙한 현재에서 벗어날 때 더 큰 성장이 가능함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결국 해외 취업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 출발선은 아닐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영수 대표님과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또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자세, 마인드 기본적으로 다 짚어봤으니까요. 해외 취업을 하기 전에 갖춰야 될 스펙 또는 뭐 어떤 실질적인 준비 사항은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든다면 언어적인 부분, 또 어떤 국가에서 인턴십을 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뭐 적합할지, 또는 내가 희망하는 직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도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형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